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인적 쇄신 요구로 큰 홍역을 치렀죠.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등 두 당 모두 소통 강화를 꾀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먼저 여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 소통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해찬 대표는 다음 주 중반에 민생을 주제로 국회에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열 계획입니다. 타운홀 미팅 좀 생소하시죠? 한마디로 시민이나 정책 관련자들을 초대해서 대표가 직접 현안에 대해서 편하게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각 분야 시민 대표를 참석시켜서 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정국으로 깎아먹은 점수를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민생 입법으로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도 열었죠.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보름 넘게 지나도록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처음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평소 스타일로 보자면 이례적인 사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 안팎에서는 더욱 강한 인적 쇄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이철희 두 간판급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의 약점으로 꼽히는 국민과의 소통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라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지. 그게. 네, 이번 주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황교안 대표. 리더십 타격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타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따뜻하면서도 강한 대표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역시나 소통 강화에 나섰습니다. 어제죠,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늘 황교안입니다.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신데요. 색소폰을 입에 문 황교안 대표 모습 참 이례적이죠. 색소폰을 직접 이렇게 연주해 보이고 삶의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를 직접 풀어내는 등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꼿꼿한 이미지 탈피를 시도했습니다. 용기 있게 한번 시도해 봤는데 쑥스럽습니다. 당대표 황교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황교안으로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시에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한다는 기조 아래 이번 달 주말 내내 전국을 돌면서 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보고대회라는 걸 엽니다. 오늘은 먼저 경남 창원을 찾습니다. 직접 특강까지 하면서 투쟁을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을 부각하고 당원 또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한계도 뚜렷하죠. 이번 주 박찬주 전 대장 영입건으로 한국당 사실상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의 혁신 또 인적 쇄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밀실 의사결정이다 이런 볼멘 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런 질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뭐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앞서 보셨듯이 당을 이끄는 대표들의 아킬레스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극복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느냐에 따라 당과 스스로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